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지방의회에서 복사 수준의 베낀 조례를 의정활동의 성과로 포장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수상 자료로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업계에 저리 자금마저 이 금리 상승으로 도움이 안 돼 실질적인 지원책이 시급합니다. 민선 7기 후반기 출범을 맞아 전라북도가 지역발전 구상을 밝혔는데 핵심은 감염병 대처와 미래 신산업 육성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도 흐린 날씨 속에 내륙에 1mm 안팎의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밤사이 대부분 비가 그쳤지만 서해안 지역은 바다 안개 영향을 받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순창이 18.9mm로 가장 많았는데 비구름대는 대부분 지역에 10mm 미만의 비를 뿌린 뒤 전라북도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다만 흐린 날씨 속에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어제보다 기온이 3도가량 오르겠고 서해안 도서 지역은 안개 영향으로 가시거리가 500m 미만을 기록하겠습니다. 네, 도내 지방의회의 조례 베끼기 실태가 전주 MBC 보도로 드러나 충격적인데요. 아예 대놓고 복사한 탓인지 잘못된 맞춤법 표현까지 통째로 베껴온 조례는 의정활동의 실적으로도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민망하고 또 부끄러운 일인데 잘 베꼈다며 심지어 상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며칠 전 전라북도 의원 6명은 전국 시도의장단 협의회로부터 의정활동이 탁월했다며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들이 왜 상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공적서. 모 의원은 전라북도 생활안전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는 이유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정됐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넉 달 전 만들어진 경기도 조례와 비교해봤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에서부터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형식까지 완전 판박입니다. 경기도를 전라북도로 바꾼 것 말고는 조례를 통째로 베끼다 보니 민망하게도 잘못된 맞춤법까지 그대로입니다. 해당 의원은 잘 베끼는 것도 의정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둘러댑니다. 베꼈다라는 그런 관념보다는 도민에게 필요하고 도민에게 좋으면 이게 뭐 용어나 뭐 이런 토시 같은 것을 밟고 필요가 없으면 저희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도 그러고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거든요. 상을 받은 또 다른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3년 전 만들어진 전라남도 조례와 겹쳐봤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습니다. 광역의회 간 협의체인 전국시도의장단 협의회는 어떻게 베끼기 조례에 상까지 줬을까? 협의회 측은 심사조차 없이 그냥 해당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상을 만들어줬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따로 심사하는 건 없고요. 추천해 주시면 저희는 그 인원 그대로 다 드려요. 그러면은 그 협의회 쪽에서는 그냥 상만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역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 베끼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를 의정활동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또 서로 간에는 박수까지 쳐주는 전라북도 의회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해외 입국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 근무한 뒤 지난 10일 입국해 자가 격리 중인 정읍의 한 4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격리 해제를 위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가족과 친척 등 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듯 도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이 다시 이어지면서 재확산 움직임을 보이자 방역이 비상입니다. 특히 전면 등교 수업과 함께 학생 확진 환자가 발생한 학교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방역 수칙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학교 방역 현장을 이몽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등 6학년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교사의 설명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반원이 19명인 이 학급은 등교 수업 이후에 책상 간격을 시험 대형으로 넓히고 손소독제 사용을 생활화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시로 발열 체크를 하고 냉방기를 가동한 뒤에는 단 몇 분간이라도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내 방역 지침을 꾸준히 준수하다 보니 이젠 익숙해졌고 보건위생의 중요성도 깨닫게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집에 있으니까 이때 동안 못했던 공부를 보충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꼭 쓰고 쉬는 시간에는 한 줄 통행을 하고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학급별로 달리하는 등 감염 예방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탑승 인원을 줄여 통학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자 등교 시간은 20분가량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이래도 운행을 해가지고 아이들 차 안에서도 아이들이 거리 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심지어 학생 간 접촉을 우려해 전체 급식 시간마저 1시간 40분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등교 전에 자가 진단을 통해 의심 증상 여부를 꼭 확인하는 일도 일상이 됐습니다. 학교 오기 전에는 열을 쟀는데 열이 없었고 버스 탈 때도 열 재는데 열은 없었어요. 설마 했던 코로나19 학교 감염이 현실화하면서 방역의 경각심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까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업계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긴급자금이 버팀목이었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매력을 잃었습니다. 금리가 뛰고 또 각종 제약도 많아진 탓인데 더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주 남부시장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태훈 씨. 코로나19 긴급자금이 지원된다는 소식에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문턱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금리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서류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쉽게 대출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금리가 얼마 정도인가요? 한 5%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2월부터 지원된 3차례의 긴급자금 가운데 초기 자금만 금리가 1% 안팎으로 저렴한 편. 나머지는 금리가 3% 이상이어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빚을 떠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1금융권에 가면은 우리 상인들의 등급이 낮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1차 때와 같이 우리 보증재단에서 좀 보증을 해줘서 2%의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전라북도가 1,320억 원의 저리 자금을 공급했지만 재원이 바닥난 상황.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추경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대출 과정의 결격 사유로 집행되지 않아 다음 달에 풀릴 예정인 자금의 일부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리자금 일부가 대략 한 500억 가량 규모 됩니다. 이게 남아 있는데 이거 아마 7월 1일부터 다시 신청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충격이 특히나 심한 도내 중소상공업계는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한 금융지원 정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도내 수출과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달인 전북 지역 수출은 3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무려 36.1%가 줄었고 수입도 3억 7,200만 달러로 14.3%가 감소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자동차가 마이너스 77%, 자동차 부품은 마이너스 81% 등 주력 수출 품목이 모두 타격이 컸습니다.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변경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가산되는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이 연기되면서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험 일정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기존 7월 10일에서 8월 14일로, 인적성 검사일은 8월 22일, 면접시험일은 8월 31일로 각각 늦춰졌으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 4일로 변경됐습니다. 네,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사태 속에서 민선 7기가 출범 2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중후반기 지역발전 구상을 구체화했는데 핵심은 감염병 대처와 미래 신산업 육성이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의 3선 도전도 관심사였는데 말을 아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민선 7기 반환점에 선 송하진 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로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전기차와 수소, 재생에너지와 5G 신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첫 환자 발생에도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들어 공공의대 설립과 국립감염병 연구센터 유치로 2차 유행에 대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강점을 가진 농업과 탄소, 홀로그램과 식품 관광 산업에도 더욱 공을 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과정에서 화두가 된 새만금 해수 유통에는 논의가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내부 개발이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칠 만큼 한참 뒤처져 있고 만경강과 동진강 오염원 개선 사업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미리 상정을 해서 가는 것보다는 더 많은 돈을 국가로부터 따다가 개선을 다시 시켜나가는 것이 좀 옳다고 보고 있고요. 또 감염병 연구센터 유치를 둘러싼 전북대와의 미묘한 입장 차이에는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선 도전에 대한 물음에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제 문제를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얘기할 때가 제일 저는 어렵습니다. 그 밖에 사실상 민주당으로 재편된 지역 정치권과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전북의 위상을 되찾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송화진호가 잼버리 대회와 새만금 국제공항에 이은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호남 속에서도 소외된 전북목 찾기를 해낼 수 있느냐가 중후반기 송화진호를 평가하는 주요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가면 보건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104억 원을 들여 구도청 자리에 조선시대 전라감사가 행정 업무를 처리했던 전라가면 복원에 착수한 상태며 현재 98%의 공정률로 오는 8월에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원된 전라가명은 선화당과 관풍각, 내야 행랑, 연신당 등 5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익산시가 실시간으로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차량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합니다.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서 주민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소식 한범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악취 예방과 감시를 위해 실시간으로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했습니다. 차량 안에는 악취 포집 기계와 분석기기 등이 갖춰져 있는데 1,600여 가지의 화학물질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익산시는 지난 5월부터 야간 상황실을 운영해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속 차량이 도입됨으로써 앞으로는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올여름은 악취 없는 여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산시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개복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센터는 사회적 기업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돕고 해당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수군이 농특산물의 판매와 홍보를 위해 주식회사 세계로마트와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장수군은 수도권 지역 세계로마트에 한우와 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 지역 상품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장수군은 오늘부터 열흘간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세계로마트 장기점에서 한우 특별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수 한우와 농특산물 유통 확대로 출하농가 안전소득 증가와 장수군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기대합니다.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긴꼬리 투구새우가 남원의 친환경 쌀 재배단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꼬리 투구새우는 흙을 휘저어 먹이를 찾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고 해충을 억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꼬리 투구새우는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됐지만 유기농 경작으로 개체수가 늘면서 8년 전 멸종위기 중에서 해제됐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정읍시가 어르신들이 집 근처에서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민간 병의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정읍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폐렴구균 접종률이 감소하고 보건소 방문을 거리는 경우가 늘고 있어 예방접종 민간위탁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연말까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남원에서 생산된 춘향골 양파가 대만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춘향골 양파는 지리산 고랭지에서 재배돼 맛이 좋고 저장성이 뛰어나 해외 각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 24일 48톤을 시작으로 8월 초까지 1,740톤이 농산물 공동 브랜드 춘향애인 상표로 수출됩니다. 올해 춘향골 양파 생산량은 109농가에서 3,160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임실치젠식품연구소가 지역 향토 자원인 엉겅퀴와 독칼 등을 소재로 고부가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한방제약회사와 손을 잡고 땅 두릅인 독칼과 작약, 황기 등의 한약재를 건조시켜 티백 제품으로 향긋한 독칼차를 출시했습니다. 임실구는 관절염과 근육통 등을 개선하는 한방 약용 소재, 독칼의 국내 생산량 70%를 차지하고 있는 집산지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합니다. 농촌진흥청이 폭염으로 인한 한우와 젖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양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소는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료 섭취량이 줄고 체지방을 분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젖소는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유 생산량이 10에서 20% 줄고 우육 속 단백질 함량이 0.2에서 0.4%포인트 떨어진다며 폭염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 지역 작가들의 모임인 비현회의 19번째 회원전이 오늘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전시됩니다. 원광대학교 한국화학과 동문으로 구성된 원묵회전이 전주 누벨백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두 스트링 쿼르텟의 정기 연주회가 모레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되며 쿼르텟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성준숙 명창의 동초제 적벽가 완창 발표회가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홀에서 동네방네전이 다음 달 26일까지 연장 전시됩니다.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이 오늘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가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옛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주제로 마련됩니다. 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늘 김제시청에서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행정 활용법에 대해 강연합니다. 부안군과 전주 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내일까지 창업, 창직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전북 청년 사회서비스 사업단은 스트레스 관리 등 청년 행복 케어 프로그램 참여자를 10월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도 흐린 날씨 속에 내륙에 1mm 안팎의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2도에서 낮 기온 25도, 익산 21도에서 26도, 동북권 무주는 21도에서 26도, 장수 20도에서 23도, 서해안권 군산 22도에서 25도, 고창 21도에서 2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부안과 정읍, 고창만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쾌청한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